네, 오늘 이제 제 135회 데뷔 2차 개강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술사 이제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내년 첫 시험이죠. 135회 이제 데뷔 전략, 그리고 135회 이제 데뷔 전략에 따라 이제 요번 차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칠판에 지금 우선은 제가 적어놨지만 강의할 때마다 이제 강조 드렸던 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건설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피부로 좀 느낄 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몇 년까지를 더 갈지 모르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항상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되더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수록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은 더 나중에 가치를 발휘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며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여러 번이 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순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기술사를 취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엔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럼 기술사를 취득하도록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플랜을 잡고 리딩을 해드리는 거는 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제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자,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하고 시작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천을 하셔라.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기술사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부분들이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줄이고, 강의 때도 제가 전달드린 것처럼 기술사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스마트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은 쫓아만 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선 교재도 이제 머릿말 쪽하고 좀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우선 한 5페이지 쪽 한번 좀 넘어가시면요. 우선은 기술사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멘탈입니다. 멘탈. 그래서 우선 첫째는 자신감을 가지시라. 자신감. 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그걸 꾸준히 실천을 하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꼭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일비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건축 시공기술사하고 아마 지금 토목 시공기술사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축과 토목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보면 점점 이 건축 시공기술사 취득 쪽이 이쪽에 보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축 현장들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실제 현장도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형 안전사고 이제 이슈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어떤 현장 규모라고 하면 일군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 대형 현장, 복합화된 현장. 네, 그러다 보니 각종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고,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OSC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친환경 인증, 네, 이렇게 해서 범위들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잘 오신 거고, 또 반대로 여기 좀 이제 연배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 기술사님들도 계시지만, 뭐 20년, 30년 한다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공정들을 다 경험해 본 기술사님들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비를 할 것이냐. 네,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7번 독서법.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도 10주 과정의 한 사이클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의에서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100% 소화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100%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겠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라. 자, 해당 어떤 스케줄대로 제가 이따가 안내해 드리겠지만 계속 진도를 나가셔라. 그리고 이제 모든 공부법에도 나와 있지만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때로는 정독을 하시고 때로는 숙독을 하시면서 반복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고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해가 되면서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출제 범위와 영역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뿐만이 아닌 안전 쪽이라는 파트, 구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친환경 관련 업무, 설계사가 해야 되는 업무의 영역들까지 우리가 다 시험 쪽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속적인 반복, 그 다음에 절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단순 암기 가지고는 합격은 하실 수가 없다. 전체적인 부분들의 구조와 틀을 이해를 하시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계획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또 이 전략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장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처음에 현장이 개설되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네,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하잖아요. 지난주 총론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오늘 기준에서 오른쪽 이제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정 연휴하고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직 시험 발표는 안 났지만 내년 첫 시험이 아마 구정 연휴 전인 25년 한 1월 26일 정도, 그때 시점 정도로 좀 예정이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2.5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강의는 10주 강의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매주마다 이제 한 챕터씩 강의가 좀 진행이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의 내용들을 또 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해당 챕터를 소화를 하시고 또 숙제 내드리는 모의고사 문제들 또 푸시면서 10주라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냐. 최소한 4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미니멈 최소한 처음 기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하면은 400시간의 시간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현업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루에 4시간을 확보할 거냐. 물론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24시간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철저한 시간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여기서처럼 책상에 펼쳐놓고 4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현업에서도 예를 들면 뭐 점심시간 1시간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남들은 피곤해서 잠잘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차로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출퇴근한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동영상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벌써 거기서 2시간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미니멈 퇴근 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공부해야 되는 그 2시간의 시간은 확보를 하시라.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이 자리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건설 환경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또 대부분의 이제 뭐 건설사들이나 보면 또 주 52시간을 하면서 토요일도 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대 또 추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 쪽에서, 자, 내가 시공사 쪽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감리 쪽 일을 하는지, 지금처럼 각종 이제 컨설팅 기관 아니면 뭐 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분야들이 또 다양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뒤에도 지금 보시면 관연도 출제 문제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지금 펼쳐진 거. 그러고 제가 또 그 129회부터 지금 기출 문제들을 또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35회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진단. 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 자, 이 부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요거는 내가 좀 조금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엔 또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내가 전혀 생소한 부분이다. 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 보시면 토공사다, 뭐 지정공사다, 철골공사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구분이 될 거고, 자, 어떤 부분에 더 시간을 배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한 여러분들의 강점과 단점, 네, 보완한 계획들과 시간 계획을 통해서 제가 또 리딩하는 대로 쫓아오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전략이 있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전술. 네, 요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필체 훈련. 자, 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그 필체 교정하는 양식이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네. 자, 요 양식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칠판에 제가 쓴 것처럼 약간 위쪽으로 한 15도 정도로 저렇게 가시면 필체 속도도 빨라지면서,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다 보시지만 답안 작성한 것들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관들이 봤을 때 우선은 중요한 부분은 내용이 명확하게 가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필체도 보면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자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이건 불확실해 보인다거나. 자, 그래서 필체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속도라는 거죠. 속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험 지금 보신 기술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용어 쪽은 한 문제를 한 7분에서 8분 내에 한 페이지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고, 논술은 약 한 2분, 3분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3장 내지 4장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내용은 알아도 이걸 다 못 적어서 또 득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양식과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필체 훈련을 하려면 바로 요거죠. 필기구. 필기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필기구들이 있으니까 대형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에 맞는 필기구를 50자루면 50자루, 100자루면 100자루 구입을 하셔서 사무실에서도 공부할 때도 마치 이게 여러분들의 신체의 일부가 되도록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다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볼펜이지만 지금 보면 약간 수성 계열도 있고 또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굵기는 한 1.0 이상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썼을 때 글씨도 좀 굵으면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기한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 기준으로 가면 한 페이지에 원시트의 보고서.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당 이슈가 뭐고 여러분들의 주장이 뭐고 그렇게 해서 결재권자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부분이 거짓이라도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사 공부는 지금 보면 투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첫째는 지식의 체계에 대한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험장에서 그 내용들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그렇게 만든 내용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뭡니까? 바로 서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필체로 작성을 해서 그거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 답안 작성에 대한 훈련, 요령, 요거를 또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강의마다 이제 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레벨업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이따가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용어는 한 장, 그 다음에 논술, 자 요거는 3장. 우선은 기준은 이렇게 맞추시라. 자 논술 4장까지 가도 되고 용어 자신 있는 거 고득점 하기 위해선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반, 2장까지도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점은 뭡니까? 그만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문제는 그렇게 작성을 하면서 결론적인 용어 같은 경우는 10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문제에 쓸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자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이 답안들이 채점관들이 관심을 끌고 한눈에 좀 들어오도록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그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강의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한번 문제를 내드렸으면 답안을 한 번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제 어렵게 다 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또 피드백 해드리면 다시 한번 보완해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엔 표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다이아그램도 한번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자 어떤 게 좀 더 내용을 컴팩트하게 좀 정리해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답안인지 이 훈련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강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서브 노트일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 노트. 교재에도 지금 이제 설명 제가 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쫓아오셔라. 서브 노트를 작성하고 저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본 교재도 이렇게 이제 받으셨지만 자 저처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바인더로, 3링 바인더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별도의 이제 가이드맵 교재가 이제 발간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기술 지침, 네, 그것도 이제 구매를 꼭 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 이제 내용들도 강의 때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감 쪽이나 총론 쪽에 보면 계속 바뀌는 내용들을 제가 또 추가 교재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당 챕터에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그쪽에 옮겨서 정리하면 그게 하나의 통합된 서브노트가 되는 거다. 지금 뭐 보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뭐 용어 문제 뭐 200개, 뭐 논술 문제 200개 해가지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답안지 형태로 정리하는 게 저게 서브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정리하는 게 서브노트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쫓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엔 목표는 10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한 사이클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서브노트를 완성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한 주 동안 토공사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서브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 차수부터는 이제 나머지 책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서브노트 가지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한번 또 정리해보고 모범 답안으로 또 한번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내보고 답안지 작성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자 그렇게 하면 발전되고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들이 이제 빨라진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사 시험에서는 극단적으로 하면 용어다. 용어가 당락을 결정을 한다. 1교시.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 시공기술사의 범위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8문제 정도 아시는 내용들만 나오면 합격선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2문제 정도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 쪽에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기술 파트가 아닌 총론 쪽이나 이제 건설 관리 쪽이나 각종 이제 법규 쪽이나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리딩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용어 쪽은 또 특성이 뭐냐 하면 대제목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CIP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누구나 똑같이 정의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제목 2번, 3번, 4번 뭘로 갈지, 그죠? 그거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대제목 설정에 중요한 거는 이 CIP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내가 컴팩트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장짜리로 그래픽하게 해서 채점관님들한테 전달해서 고득점을 받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쪽에는 요 대제목 설정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 저게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쪽 이제 학원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용어 따로 논술 따로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하나다. 네. 용어에서 지금처럼 CIP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대제목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공 순서가 들어갈 테고, 그죠? 그리고 시공기술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공 시 유의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보면 CIP하고 SCW하고의 뭐 비교표 정도. 자, 이 정도만 넣어주면 용어 쪽에서 한 60점 가까이 배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 순서, 결론적인 그것들이 갖다가 또 조합을 하면 바로 이게 논술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어 쪽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또 요즘 시험은 어떤 특성이 있냐.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만약에 논술 문제가 나오면 CIP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용어 문제 200개, 논술 문제 100개 해서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 놓은 포맷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운 좋게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기억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찍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 CIP 공법의 순서와 SCW 공법과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째, 공법 순서에 대한 내용을 50% 정도 비중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SCW하고 CIP에 대한 공법에 비교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가면 용어를 기본으로 해서 응용하고 좀 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시고 논술과 용어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보시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러고 목표는 고득점, 차별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응시하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이제 매 회차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좀 노멀적인 수준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의 내용들의 어떤 그런 그림, 그리고 강의 때마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현행 KDS, 뭐 KCS의 어떤 기준들, 네. 이렇게 해서 고득점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런 내용들은 강의 때 제가 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차별화라는 부분은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답안지에 그냥 차별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림, 뭐 도표, 뭐 기타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시각화, 네. 한눈에 좀 딱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 다 똑같은 그림들이,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의 내용들, 물론 강의 때마다 판서하면서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은 그림을 그리는 훈련도 또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시험 자체가 보면 절대평가잖아요. 원래 기준은 60점 이상이면 합격. 근데 실질적인 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응시한 사람들의 채점질 가지고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면서 내용들은 다 비슷하지만 일단은 답안 자체가 한눈에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죠? 우리가 늘 설명드리지만 채점을 할 때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 뭡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하잖아요. 수학 문제처럼 뭐 수식을 정확하게 쓰고 답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출제할 때도 채점할 때도 기준이 해당 문제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가서 이런 내용들, 아까 이제 논술 쪽 얘기하면 묻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뭐 배점 점수를 좀 주자. 거기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감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답안지 작성에 대한 좀 채점관의 관심을 끌 수 있게 가는 부분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또 잘 오신 부분이 바로 매년 요 첫 시험. 통계적으로 보면 첫 시험이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왜냐? 공단에서도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입장이 어떨까요? 국가나 똑같은 겁니다. 기술사를 많이 배출하려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출제하고 채점하시는 분들 지금 건축 시공기술사 보면 한 200명 정도, 아니 전체 종목일 겁니다. 그 정도의 이제 풀에서 돌아가면서 출제위원으로 가고 채점위원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아까도 봤지만 정답이 아닌 모범 답안으로 해서 출제하신 분, 채점하시는 분이 똑같을 수도 있고 대부분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도 출제가 시험 문제는 평이하게 나왔는데 합격자들이 건축시공기술사는 많이 안 나왔다는 건 결론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부분은, 자, 134회에 합격생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따른 뭐 컴플레인이나 불만의 소리들도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135회가 다음 시험인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공단에서는 1년마다 이제 몇 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겠다는 이제 플랜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보면 첫 시험에서 이제 대부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할 때도 수시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뭐 정시로 가든가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합격생들 모집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회의 요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2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좀 리드하는 대로 믿고 쫓아오시면서 집중을 좀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공부하는 부분에 아까도 이제 시간 관리를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현장 실무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는 부분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동일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과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시라. 기술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안 하셔도 현장 실무에 접근할 때도 그 사고로 생각을 하도록 두뇌 구조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실무에서 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게 문제점이 뭐지? 원인이 뭐지? 그럼 대책은 뭐지? 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공부다.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좀 중요하다. 네. 자, 그러고 이제 매 강의 때마다 요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과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제공을 또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믿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니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또 기술사 공부 관련해서 매 회차 이제 그 개강할 때마다 올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135회 이제 대비 전략하고 거기에 따른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